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91만 135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2879명, 완치 174만 5091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13일은 9,800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이유가 있으면 우리나라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한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과 효과를 따져 백신 접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차 접종은 서로 다른 제약사의 백신을 섞어 접종하는 것으로 제품마다 수급 상황이 상이한 상황에 백신 접종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미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교차 접종과 관련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같은 제품을 접종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부의 보건연구소가 6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차 접종 연구 결과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후 2차로 화이자를 맞은 그룹이 아스트라제네카만 2회 맞은 대조군보다 30에서 40배 더 높은 면역 반응을 보였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 랜싯에 실렸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의 교차 접종 시험은 50세 이상 참가자에 한정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부작용 반응의 빈도가 5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노년층보다 건강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젊은 층에서 부작용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인센티브 관광 전문 여행사 상품 개발 책임자 등을 초청해 6박 7일 일정으로 국내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활용해 한국 도착 후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면 격리기간 없이 부산으로 이동, 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답사지는 감천문화마을, 뮤지엄다, 플로팅 아일랜드, 남산골 한옥마을 등 서울과 부산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행 인센티브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약 2만 5천여 명이며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2019년 입국 인센티브 관광객 30만 8천여 명 중 이들 5개 국가의 비중은 85% 수준에 이릅니다. 한국관광공사 마케팅팀장은 인도네시아 인센티브 관광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여행업체에 이어 이달 말엔 인센티브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가 예정돼 있다며 전 세계 인센티브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의 안정과 매력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로 닫힌 방한 시장을 최대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송수신기 기지국 건설부터 국가데이터센터 사업 구축까지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2021년에 4,200개 기지국, 2022년에는 3,704개 기지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 2024년까지 총 9,586개의 기지국이 인도네시아 전국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을 12,000km 케이블로 잇는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도 진행되며 이들은 8,203km의 지상 케이블과 3,800km의 해상 케이블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8.6조 루피아가 지원되며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22,000개의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 말까지 총 78,391개의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7Gbs의 위성 용량을 37Gbs로 추가해 재업그레이드되며 2024년까지 117Gbs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에 평등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개정 대통령령 2021년 제49호를 시행하면서 알코올 도수 20에서 55% 증류주와 포도 및 메가 등을 사용한 발효주 제조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음료의 수출입과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며 해당 대통령령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투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공포된 대통령령에는 알코올 주류 제조업에 대한 투자 관련으로 파푸아주, 발리주, 동루사 튼가라주, 북술라웨시주 등 4개 주를 대상으로 국내외 기업의 출자를 허용하는 투자규칙 완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및 지방정부가 이에 반발하였으며 대통령이 투자 완화를 철회한 것입니다. 음료수입유통업협회의 사무국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시할 생각은 없지만 한번 결정한 것을 철회하면 투자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니켈 재련소 3개를 완공하고 가동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개의 재련소는 현재 준공되어 생산 시험을 거쳤으며 나머지 재련소는 완공률 97.7%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완공된 1개의 재련소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 본격적인 생산은 미루고 있으며 완공을 앞둔 재련소의 경우 전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를 전기차 생산의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자원의 공급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내무부 소속의 데이터 센터에서 4개 지역의 개인정보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동부 자바의 말랑, 서부 자바의 수방, 보고르 버카시 지역이며 내부 확인 결과 해킹에 의한 자료 유출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내무부는 불법적인 접근 사실을 인지한 즉시 2차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각 지역의 인구 데이터로 가족관계나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건강관리공단에서도 개인정보 2억 7,900만 건이 유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 위자야 까르야의 산하기업 인더스트리 매뉴팩토르는 자사가 제작한 전동 스쿠터 그식 200대를 3분기에 세네갈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세네갈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세네갈 TSC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해당 전동 스쿠터를 선보였으며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세네갈에서 배차, 오토바이 택시를 운영하는 은자이 트랜스포트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은자이 트랜스포트는 자사 배차 서비스에 해당 전동 스쿠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세네갈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친환경 전동 스쿠터를 우호국인 세네갈에서 많이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 생산 공장이 있는 서부 자바주 보고르시와 세네갈의 TSC 간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두 도시 간 자매 결연이 실현되면 인더스트리 매뉴팩토르가 TSC의 전동 스쿠터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세네갈을 핵심 거점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도날드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BTS 세트 메뉴를 출시하였습니다. BTS 세트가 출시되면서 맥도날드 매장에 배달 서비스가 몰려들었고 매장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파가 몰려들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매장 13곳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맥도날드는 BTS 세트 판매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고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BTS 팬클럽은 배달 기사들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였고 모금 3일 만에 2억 5천만 루피아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팬클럽은 기부된 금액은 모두 배달기사들에게 나누어 줄 도시락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맥도날드는 지난달 26일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49개 국가에서 해당 세트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맥너겟 10조각, 감자튀김과 음료. 한국 맥도날드가 개발한 소스를 함께 판매하는 메뉴로 기존의 메뉴 구성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맥너겟 국내 일평균 판매량이 해당 세트 출시 전 4주간 하루 평균 판매량보다 283%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